여러분, 결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화려한 결혼식을 생각하죠. 근데요, 그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법적 설계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결혼의 법적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결혼식을 올리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법의 대답은 아니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법률혼의 핵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 대체 뭔지, 그리고 법적인 결혼, 즉 법률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렇게 부부가 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 마지막으로 만약 관계가 끝나게 되면 어떤 방법들이 있고 각각 뭐가 다른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시대의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회적인 관습을 넘어서 일종의 법적 계약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죠. 네, 바로 법률혼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 이제 같이 살자 하고 약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국가가 딱 정해놓은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관계. 그렇게 되면 법적인 권리도 생기고 또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따라오는 말 그대로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법적 계약, 그러니까 법률혼은 대체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 걸까요? 그냥 신고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필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두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건인 실질적 요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걸 바깥으로 공식화하는 외부적인 요건인 형식적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빠짐없이 충족되어야만 해요. 자, 그럼 그 실질적 요건부터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두 사람 모두 우리 정말 부부가 되고 싶다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나이도 중요한데 둘 다 만 18세는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운 친척끼리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면 안 되겠죠. 이걸 중혼금지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방금 말한 그 네 가지 요건을 전부 다 갖췄어요.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한 단계, 이걸 안 하면 법적으로는 그냥 남남이에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 요건의 핵심이죠. 자,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딱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법적인 현실이 그전과는 180도 달라지는 거죠.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법적인 배우자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요. 서로의 가족과도 인척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서로를 부양하고 함께 살아야 할 의무, 또 서로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재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아주 촘촘한 법적인 그물망으로 엮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겠죠? 만약 이 법적인 관계를 끝내야 할 때가 온다면 어떨까요? 보통 이혼, 한 단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애초부터 이 결혼은 법적으로 성립된 적이 없었다. 즉,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있고요. 반면에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유효한 결혼이었는데 이제 그 관계를 앞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무효, 취소, 그리고 이혼, 이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유도 다르고 법적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먼저 무효는 서로 결혼할 마음이 아예 없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애초에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요. 취소는 성립은 됐는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좀 문제가 있었던 경우예요. 이건 취소 판결이 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멀쩡하게 잘 성립된 결혼을 이제 그만두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효는 언제든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나 사기당한 거 알았어 하는 순간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처럼 시간 제한이 아주 짧고 엄격합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결혼은 무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사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해서 범위가 꽤 넓어요.
그런데 이 결혼 취소해줘는 보통 사기를 당한 사람처럼 딱 정해진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또 재밌는 게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 동의 없이 결혼한 미성년자가 있다고 쳐요.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죠. 그런데 그 상태로 살다가 만 19세, 즉 성년이 되거나 아니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취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종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유효했던 결혼을 끝내는 이혼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혼에도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먼저 협의 이혼. 이건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우리 헤어지자라고 합의한 경우인데요.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려 기간이라고 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나고도 두 사람의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받고 3개월 안에 신고까지 마쳐야 진짜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홧김에 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한 명은 이혼하고 싶고 한 명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재판상 이혼인데요. 그렇다고 바로 법정에서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반드시 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중재하에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로 풀어보라는 거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비로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법적 관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죠? 근데 이런 걸 알아두는 게 그냥 지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일 수 있는 결혼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